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의 예멘 사람들 50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했을 당시 찬반 토론의 수준을 넘어 입에 담기에도 힘든 말들이 오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과 지역, 언어, 외모, 문화 등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조건만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모두 인종차별입니다. 사실상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하며 상대에 대한 무지와 공포, 종교가 부추기는 증오에 기초하기에 누구나 인종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휴전도 없고 유해도 없고 사람의 얼굴을 탐색하고 해치기에 노려보다가 예고 없이 달려들며 역사와 과거의 기억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끝없는 증오심으로 불타는 것입니다. 흔히 인종차별은 그 문화에 대한 편견에 따르는데 흑인들은 게으르고 지저분하며 아랍인들은 음흉하고 공격적이고 유대인들은 구두쇠이며 백인들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등의 표현들입니다. 또 일본인과 중국인을 비하할 때 우리는 쪽발이, 짱깨, 떼놈 같은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과 차별을 심어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 다양한 모습은 저마다 아름답다는 것이고 그 다양함이 우리 인류를 풍요롭게 해왔다는 사실과 각각의 얼굴은 삶의 상징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모욕할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틀에 박힌 생각이나 일반화된 관념이 인종차별로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실천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월에 국내 개봉한 미국 스릴러 영화 안테벨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지목했고 아무도 당신을 구할 수 없으며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성공한 작가이며 박사인 주인공 흑인 여성이 알 수 없는 일에 당하게 되고 눈을 떠보니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끔찍한 세계에 초대되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현실에 대한 존재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 사랑은 늘 도망가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뭘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뭘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영화는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직 지나간 것도 아니다. 라는 미국 작가 윌리엄 폴크너의 말이 자막으로 오르며 시작됩니다. 미국 남부의 하얗고 커다란 저택으로 꽃다발을 들고 달려가는 금발 소녀가 보이고 그 옆으로 남북전쟁 상황을 연상하듯 남북은 복장을 한 군인들이 지나가며 들판에는 군막사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흑인 노예들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나무창고 앞으로 한 흑인 여인을 말에 묶어 태우고 들어오는 군인이 들어옵니다. 탈출한 노예를 잡아온 것인데 한쪽 들판에선 반항하는 남자 흑인 노예를 군인들이 달려들어 제압을 하고 그의 부인이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들판으로 달려 도망가다 카우보이 올가미에 목이 감겨 넘어지자 농장관리자 사령관 제스퍼가 거침없이 권총을 쏴 사살시킵니다. 남편 엘리는 소리를 치며 절규하지만 군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전쟁 전이란 뜻의 안테벨룸 타이틀이 뜨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남부군이 커다란 농장을 운영하는 백인 귀족과 남부군들이 흑인 노예들에게 가혹한 대우를 하고 있었고 탈출하려는 흑인들은 사살하거나 불태워 죽이기도 하며 학대하고 있었는데 주인공 흑인 여성 에덴 역시 탈출에 실패하며 쇠사슬에 묶인 채 붙잡혀 있습니다. 농장 관리자인 장군은 탈출했던 에덴의 야만적인 면을 길들인다며 채찍을 내리치고 에덴은 비명을 지르지만 멈추지 않고 절규하는 에덴을 책상에 엎드리게 한 후 달구어진 쇠로 BD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친구들은 모두 도망가다 사망했고 쓰러져 계속 흐느끼던 에덴은 그대로 말을 타고 떠나는 장군을 창밖으로 바라보다 기절하고 맙니다. 가수 솔지가 부릅니다. 계절의 끝에서. 두 볼에 스쳐갈 때 떠오르는 계절을 닮았던 사람 흩날리는 나뭇잎이 쌓이는 거리 내 손끝을 감싸지던 한 사람
유난히 또 작았던 나의 가슴에 적당한 온기를 불어주었던 날들이 여지껏 나 버텨낸 걸음걸음이 되어 용기를 내 살아갈 수 있었어.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맘을 간직하는 건 시간에 기대어 나를 달래느니 문득 혼자 깨어날 때 떠오른 하나의 이름 그리움이 허전하게 나를 감싸오는 너라는 날들. 스쳐들은 노래가 귓가에 남아 그렇게 한참 동안을 불러보았나 봐. 아직 고개를 돌리면 날 바라보고 있을까. 숨죽여 흐르는 눈물이 아팠어.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맘을 간직하는 건 시간에 기대어 나를 달래느니 문득 혼자 깨어날 때 떠오른 하나의 이름 그리움이 허전하게 나를 감싸오는 너라는 날들. 계절이 더해갈수록 더 선명한 기억 속에서 긴 시간을 내 가슴에 머물러 있던 한 사람 여전히 난 아직 힘들어도 사랑해. 혹시 내가 생각나면 여기 있는 날 찾아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웃으며 나의 손 꼭 잡아줘. 그로부터 6주 후 남부군인들이 감시하에 운영되는 목화 농장에서 남녀 흑인들은 목화를 수확하며 노동을 하는데 여주인 엘리자베스는 어디선가 계속 잡혀오는 흑인들을 체크하고 남편 제스퍼는 그들에게 허락 없이 말할 수 없게 하며 말을 하게 되면 폭력을 가합니다. 자신들을 13개 주의 남북은 제9보병대라면서 여기는 군대가 관리하는 개혁 대농장이고 과거 어떤 자유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이젠 끝이고 오직 허가가 있을 때만 말을 할 수 있다면서 흑인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어느 날 임신 중인 줄리아가 농장으로 새로 들어오는데 줄리아는 이미 에덴을 알고 있던 사이였고 숙소로 안내했던 에덴에게 찾아와 탈출을 요청하지만 자신의 허리에 낙인을 보여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닫고 있다가 때를 기다리자고 하자 줄리아가 입을 닫고 역경을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됐다는 것이냐며 이젠 당신은 지도자가 아닌 말뿐인 여자고 낙인 찍힌 겁쟁이 흑인 노예일 뿐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화가 난 에덴이 쫓아내버립니다. 또 얼마 전 탈출하다 아내를 잃은 엘리도 찾아와 같이 탈출하자고 하는데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에덴은 자신의 숙소 나무 문의 녹슨 경첩에 그리스를 계속 바르고 있었고 집안에선 큰 걸음으로 걸으며
소리나지 않게 무언가 준비 연습을 하는데, 또 이상한 것은 농장에서 수확한 면화들은 계속 불에 태우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북부군에게 승리한 많은 남부군들이 횃불을 들고 피와 흙을 맺히며 행군을 하며 농장에 도착을 하여 만찬을 벌이는데, 장군은 병사들에게 승리의 연설을 합니다. 북부군에게 빼앗은 군복을 지켜 보이며 일장 연설을 하는 장군은 신의 자손으로 자신들의 유산과 삶의 방식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으로 미국을 배신한 자들로부터 피로써 지켜야 한다면서, 여기에 있는 흑인들은 우리의 모든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로 군인들과 환호를 지르며 건배를 합니다. 술을 마시던 다니엘 상병은 줄리아에게 호감을 가지고 예쁘다고 말을 걸고, 이를 본 사령관 제스퍼의 지시로 밖으로 나와 줄리아의 숙소로 들어온 다니엘에게 그가 다른 남부군과 다를 거라 여기고 대화를 건네는데,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에게 허가 없이 말을 한다면서 갑자기 줄리아를 폭행합니다. 이때 무차별 폭행당한 줄리아는 다음날 모카밭에서 쓰러지고, 에덴이 줄리아를 숙소로 데려가지만 그만 유산을 하는데, 극심한 트라우마에 빠진 줄리아를 에덴이 돌보는 사이 탈출 중 아내를 잃은 엘리는 화장터를 청소하다가 거기에서 그녀의 목걸이를 발견하고는 옷을 찢으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날 밤 에덴의 숙소에 장군이 찾아와 잠을 자고 에덴도 눈을 감고 잠이 듭니다. 가수 폴킴이 부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날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아침에 눈을 뜬 에덴은 현대 여성 베로니카로 깨어나며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에덴은 작가와 교수 베로니카로 불리우며 비서 스테파니의 전화를 받는데 사랑하는 남편 닉과 어린 딸 케네디가 있는 베로니카는 흑인의 권리와 인종 괴극과 차별을 대변하는 작가이자 사회학자로 TV쇼에도 출연하는 유명인이었습니다. 딸과 남편과 함께 사랑스럽고 행복한 아침을 맞는 장면이지만 베로니카의 허리에는 낙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베로니카가 TV 토론에서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며 미국 흑인의 권리 박탈은 DNA가 새겨져 있고 이 불평등의 악순환은 곧 깨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딸 케네디가 같이 토론하는 백인 남자가 왜 화가 나 있냐고 묻자 베로니카는 때때로 분노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그저 두려움일 뿐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외출을 준비하며 화장을 하는 베로니카에게 탭으로 화상전화가 걸려오는데 상대는 남부군 농장 여주인이었던 엘리자베스였고 레거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화상통화를 시작합니다. 책에 대한 질문에 역사적으로 소외된 인종과 계급, 성별에 대한 포용과 혁명을 향한 지침서라고 말하는 베로니카에게 자신은 일종의 인재 영입을 하는 스카우트라며 영입하고 싶다는 제안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에 유쾌하지 않게 통화를 마치고 호텔 행사를 위해 집을 나섭니다. 가수 주니엘이 부릅니다. 여기 서 있어.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그림자만으로 충분하다고 씩씩하던 마음에 자꾸만 눈물이 일어 오늘도 열심히 사랑했지만 그대는 모르잖아요. 한 뼘도 한 켠에만 더 내줄 수 없나요? 내
얼마 후 호텔에서 베로니카가 요가 수업을 마치고 배달 꽃병을 하나 전달받는데 카드에는 익명으로 당신의 귀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절친 다운과 세라와 함께 유명 식당 스테파니에서 저녁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고 예약을 하는데 그 시각 엘리자베스가 베로니카의 숙소에 잠입해 립스틱도 바르고 서류를 흐트려 놓고는 문 밖에 방해 말라는 택을 걸어놓고 가는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베로니카는 호텔의 행사장에서 해방 흑인을 넘어 동화 인종으로란 제목으로 명연설을 하며 자신의 책에 대한 프로모션 행사였는데 흑인의 자유와 미래에 대해 환호와 박수를 받습니다. 행사 후 절친과 만나기 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숙소로 들르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엘리자베스의 딸을 만나 인사를 하며 말을 걸자 쉬라며 말을 걸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떠납니다. 숙소에 서류가 흐트러져 있고 청소가 되지 않아 기분이 상했지만 두 절친과 함께 예약된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예약도 안 돼 있고 내준 자리도 구석의 후미진 자리로 안내하는 차별을 느낀 베로니카는 그래도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2차를 가자는 친구들을 보내고는 내일 일찍 비행기를 타기 위해 호텔로 돌아가는 우버 택시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차 안의 음악 속에 전화벨이 울리고 예약된 우버 택시라며 식당 앞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베로니카는 착오가 있었나 보다며 전화를 끊고 음악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하자 백밀러로 보이는 운전기사는 화상통화를 했던 엘리자베스였고 남편 제스퍼가 뒷자리에서 공격을 하여 베로니카는 기절을 하고 납치를 당하고 맙니다. 가수 루나가 부릅니다. 사랑이었다. 할 수 없다 눈 뜨고 꿈꾸는 기분일까 괜히 가슴이 소란스러워지고 그리움도 경험해본다 내게 짓던 웃음이 참 예뻤지만 네 맘은 항상 표정을 짓지 않아 상처난 것들을 보여주면서 치유받길 거절하는 널 보며 내가 할게 못 되는구나 힘들다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다 이제와 보니 사랑한 거였다 나답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굴고 있는 심장이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언제쯤 넌 내 이름 불러줄까 널 꺾는다고 그 향기가 내게 될까 넌 쓸쓸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안아주려는 내 손을 미쳤어 채용할 자격도 없는 나 괴롭다
찾지 않아. 널 쫓느라 두고 간 본래의 나를 찾아. 혼자 한 사랑 스스로 이별해야 되네.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다 이제와 보니 사랑한 거였다. 나답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굴고 있는 심장이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결국 진실은 베로니카는 흑인들을 혐오하는 백인 우월주의자 집단에게 납치된 것이었고, 잠을 자던 에덴, 즉 베로니카가 꿈속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에덴으로 불리는 베로니카는 이 농장에서 남부군의 장군 행세를 하는 상원 의원이 숙소 앞의 말한장에서 들리는 휴대폰을 받고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베로니카의 남편이 실종된 아내를 찾는다는 보고를 듣던 상원 의원이 돌아오자 다시 잠든 척 연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한 베로니카는 소리 없이 흐느끼고, 날이 밝자 여전히 숙소 문의 녹슨 경첩에 그리스를 바르고 널찍한 걸음으로 소리나지 않게 걷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유산을 한 줄리아가 다음날 농장에 나오지 않자 베로니카가 달려가는데, 그녀는 그만 목을 메고 자살을 선택했고, 베로니카는 이번엔 꼭 탈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농장의 모든 흑인들은 전생인지 현생인지를 착각하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늘에는 버젓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었고, 비행기 소리를 듣고 보고도 모두 무심한 정신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북전쟁 당시처럼 꾸며놓고 노예처럼 부리는 어딘지 모를 농장으로 끌려온 베로니카는 그날 밤 상원 의원이 잠이 들자 큰 걸음으로 삐그덕거리는 마루를 밟지 않고 조용히 숙소문을 열고 평소 연습한 대로 밖으로 빠져나오자 미리 약속한 역시 납치된 교수였던 엘리와 함께 휴대폰을 훔치고 베로니카는 보초를 서던 줄리아를 학대한 남부군 상병 다니엘을 쓰러뜨립니다. 휴대폰으로 911에 긴급 전화로 납치 상황을 전하지만 와이파이 전파가 제대로 터지지 않고 끊기자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숙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문 뒤에 숨어있던 상원 의원이 갑자기 공격하는 바람에 세 사람이 사투를 벌이고 결국 교수 엘리가 죽지만 베로니카가 상원 의원을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안면을 이용해 잠금을 푼 베로니카는 극적으로 데이터 통화가 터져 남편 닉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가수 플라워 고유진이 부릅니다. 눈물. 수줍게 고백 못하고 그저 널 바라만 보았지. 넌 이미 친구의 연인이 되어 가질 수 없는 사랑을 아쉬운 마음 달래고 몰래 눈물 감춰보았어. 용기가 없었던 초라한 모습 난 이미 늦은 후회뿐. 어느새 내
널 위한 위로가 나는 될 수 없는데 너를 더러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시간 속으로 희미해지겠지. 언젠가는 슬픈 기억도 아픔도 내게 스스로 위로가 될 테니까. 언젠가는 슬픈 기억도 아픔도 내게 스스로 위로가 될 테니까. 아직 죽지 않은 상원 의원이 우리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는 말을 하자 화장터로 끌고 간 베로니카는 엘리자베스의 남편인 관리자 제스퍼와 병사가 다가오자 장군이 다쳤다며 유인해 함께 화장터에 넣어 잠궈버리고 화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베로니카는 잠옷 위에 북부군의 군복을 입고 상원 의원의 말을 타고 달리며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 농장을 탈출하는데 그 뒤를 엘리자베스가 쫓아옵니다. 엘리자베스는 남부 토박이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납치한 베로니카를 제외한 농장의 모든 노예를 자신이 직접 뽑았고 베로니카가 오물을 퍼뜨렸다면서 숲속으로 총을 난사합니다. 이때 숨어있던 베로니카가 그녀의 목을 올가미로 묶고 끌어내리지만 엘리자베스가 칼을 꺼내 베로니카를 찌르며 사투가 벌어지고 주먹 세례를 퍼붓던 베로니카는 엘리자베스의 목에 카우보이 올가미를 감고 말에 묶어 달리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남북전쟁 당시 남북은 총사령관이며 인종차별주의자였던 로버트 에드워드 리 장군의 동상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다른 병사들이 쫓아오자 숲속을 계속 달리는 베로니카는 남북전쟁을 영상시키는 대포와 남부 북부군이 대치하여 싸우고 있는 공간을 가로지르며 달리는데 출구에 다다르자 B.D. 브레이크 덴튼이 소유한 루이지애나주 내전 재현공원 안테빌룸이란 간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로니카는 개성말을 몰아 공원에 찾아오는 관광객과 경찰차 사이를 포효하며 달리는데 높은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엔딩 화면으로 경찰차들과 FBI들이 몰려오고 공원의 간판이 철거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영화 안테벨룸은 제라드 부시와 크리스토퍼 렌즈의 감독 데뷔작인데요.
영화 겟아웃과 어스의 제작진이 참여한 작품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흑인 인종차별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남부군들은 조상의 불온한 사상에 전염된 사람들로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흑인들을 사람 이하로 취급하고 급기야 흑인 지식인들을 납치해 가두고는 노예 생활을 시키는데 과거의 불온한 사상이 현재에 비칠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으로 복합밭에 끌려간 베로니카는 에덴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정체성을 잃은 채 과거인 듯 현재인 듯 혼란을 주며 결국 동시대의 동일인이란 반전을 전개합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하는 이야기의 재미는 메시지의 의미 덕분에 힘을 받는데 흑인들이 겪는 현재의 인종차별과 여성 인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화로 대사 속에서의 의미와 이야기로 직접 전달되는 메시지와 통쾌한 순간이 주는 쾌감도 대단하고 대사에도 나오듯 언제나처럼 남자들이 일으킨 문제를 여자가 해결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스토리를 이해할 단서가 곳곳에 깔려있는 일부러 속이지는 않으면서 조각들을 꼼꼼하게 배치했고 다시 한번 보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카메라 앵글과 움직임만을 지켜봐도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지우는지 다양한 맥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의 스릴러 영화 안테벨룸이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미국 내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경찰들의 잔인한 사고에 대항하는 비폭력 시민 불복종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이 펼쳐졌고 인종 문제는 여전히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는 남북전쟁 중 남군의 영웅이었던 로버트 에드워드 리 장군의 대형 기마상이 있었는데 이 석상의 철거운동이 수십 년간 있어왔고 마침내 2021년 9월에 동상이 철거되었는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에 저항하는 폭력 집회를 주도하며 극심한 흑백 갈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동상이 영화의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데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흑백 갈등의 한 상징으로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직 지나간 것도 아니다란 영화 시작의 자막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를 가수 하이니가 드라마 응답하라 1994 OST로 불렀던 노래로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넌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네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야 윗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였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섞인 네 목소리 내가 필요하다던 그 말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 하나 힘이 된다면 내게 붉어진 두 눈으로 나를 보며 넌 물었지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며칠 사이야 윈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였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랑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갖지 못하잖아 널 갖지 못